종이밥. 작가 김중민은 인천에서 기찻길 옆 작은 학교라는 공부방을 하고 있으며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괭이 부림할 아이들,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가 없다, 거대한 뿌리 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읽기 좋아요. 가난한 삶을 살펴보며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습니다. 송이는 지금도 종이를 먹습니다. 철이는 6살 때부터 송이를 돌봤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철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열쇠를 따고 방문을 열 때까지 송이는 단칸방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그때부터 종이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철이는 쌀이 떨어져가 송이에게 라면을 끓여줍니다. 송이는 매일 학교 갈 날을 물어봅니다. 송이는 학교가 아니라 절에 가야 합니다. 동자승이 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송이 걱정 때문에 천식이 더 심해져 입원을 했고 다 나지도 않았는데 퇴원했습니다. 송이는 속도 모르고 할머니가 일 마치고 오면 책가방을 사왔나 손부터 봅니다. 할아버지는 나지도 않았는데 장사하러 나갔습니다. 시장 한 모퉁이에 자판을 벌이고 있는 할아버지는 유난히 청승맞아 보입니다. 밤새 기침을 한 할아버지는 결국 병원에 다시 갑니다. 송이네 동네는 하나둘 판잣집을 지으면서 생긴 동네였고 지금은 산등성이까지 아파트촌이 들어서서 송이가 사는 판잣촌은 산꼭대기에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사가고 나이 많은 노인들과 장애인들만 남았습니다. 어제 길 건너 아파트 놀이터에 갔던 송이는 판잣촌에 가서 놀라는 남자애들과 다퉜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놀이터 앞 축대에 있던 송이는 다솜이를 만났습니다. 다솜이는 빨간색 새 투피스를 입고 곰돌이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분홍색 가방을 자랑합니다. 철이는 송이를 절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습니다. 할머니 말대로 송이는 절에 가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철이는 할머니가 청소하는 시립병원에 찾아가 자기도 송이 따라 절에 가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철이는 잠결에 우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철이는 할머니가 불쌍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할아버지도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송이가 떠나기 전날 할머니는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합니다. 할머니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주었습니다. 철이는 다 못 먹고 남겼습니다. 송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빨간 곰돌이푸 가방을 메고 할머니랑 절에 갑니다. 철이는 송이처럼 종이를 씹었습니다. 철이는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흘 전 언덕을 내려갈 때처럼 송이가 촐랑거리며 할머니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흘 만에 처음으로 벌떡 일어나 송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스님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내려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이 꼭 부처님 손 같다며 잘했다고 말합니다. 철이 눈에도 눈물만 흘리고 있는 할머니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철이는 봄방학 때 받은 상품권을 들고 송이랑 같이 슈퍼에 갑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삼겹살도 사고 송이 간식도 사러 갑니다. 어른들은 종종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거지가 될 거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가난이 게을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개인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생각하며 시야를 넓혀갑니다. 종이밥은 작가가 알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읽는 이들의 마음속에 약하고 힘없는 이들에 대한 사랑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게 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힘들지만 가족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철이나 할아버지뿐 아니라 송이를 위해서 절에 보내는 게 낫다는 할머니까지도 송이를 떼놓지 못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철이는 새로 받은 상품권으로 할머니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사러 갑니다. 가족의 끈끈하고 질긴 유대가
때론 화가 나게 처량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서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뜻을 살핀 후 이 말을 넣어 문장을 만드세요. 철이는 누구와 함께 사나요? 할아버지는 왜 입원을 했나요? 송이네 동네에는 송이가 같이 놀 또래 친구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남자아이는 왜 송이에게 놀이터에 오지 말라고 했나요? 송이는 왜 다솜이와 다투었나요? 할아버지는 왜 다 낫지도 않았는데 장사하러 갔나요? 할머니는 무슨 일을 하나요? 철이는 숨겨둔 농산물 상품권을 어디에 썼나요? 할머니와 송이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밥 한 끼도 먹지 않았습니다. 철이는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철이는 무엇을 기도했나요? 송이는 왜 종이를 씹는 버릇이 생겼을까요? 철이의 친구들은 유료 급식이지만 철이는 무료입니다. 왜 철이는 무료 급식을 할까요? 철이가 쌀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왜 송이를 스님에게 맡기려 했을까요? 송이는 길 건너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싶지만 들어가지 않고 기웃거리기만 합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철이는 할아버지나 송이나 똑같이 철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머니가 어린 송이를 방에 혼자 두고 문을 잠근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이는 할머니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 자신도 송이랑 함께 절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철이는 왜 절에 함께 가려고 생각했을까요? 철이는 울고 있는 할머니도 밤을 새우는 할아버지도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철이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이네가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이가 가족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이는 왜 송이처럼 종이를 씹었을까요? 할아버지와 철이는 할머니가 부처님 같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무엇인가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요? 가난한 이웃이나 친구를 알고 있나요?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일까요? 나보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할까요? 왜 그런가요?